안우진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단이 안우진 선수 이 본인의 입장까지 섞어서 공식 해명 자료를 배포를 하기까지 했는데 뭐 억지로 시켰다. 주차장까지 갔는데 차 안에 있는데 뭐 끌어냈다. 뭐 아니고 샤워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 선수를 막 했다. 그거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건 뭐 구단 해명, 선수 해명으로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복귀를 앞둔 에이스가 1년을 쉬어야 된다는 게. 예. 어깨 수술. 또 선수 생명에도 큰 고민 지점이 생겼다. 수술은 잘 됐다 그럽니다. 뭐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수술은 잘 됐고 본인이 이제 그때 그 지지난 토요일 날에 본인이 던졌던 게 맞고 던지고 뭐 여기서 난 뭐 진 팀이 수비 펑고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했는데 그래도 같은 팀이니까 하라 해서 본인이 또 알겠다 하고 또 외야수 글러브까지 끼고 열심히 또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유산소 훈련 대용으로 이 훈련을 했다 그래요. 우익수 뒤쪽 편에서 한 좀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쳐주면 좌우로 몇 메다씩 움직이면서 하는데 두 번째 공을 잡다가 넘어지면서 뭐 지금 기사들도 나왔었죠. 팔꿈치 수술을 했으니까 칩다가 이제 다쳤는데 이게 언제 오느냐 하면 일단 의사가 5개월, 6개월은 치료 전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훈련이 가능하다. 투수니까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은 다치더라도 또 다른 종목은 조금 더 빨리 기술 훈련을 갈 수는 있지만 3, 4개월 일단 치료를 받고 바로 몸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투수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년 정도 뭐 그 안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1년을 버리는데 1년 시간이 또 더. 안우진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 9월에 소집 해제가 공익요원 그죠? 사회복무요원 하고 마치고 왔다 그러면 추가 등록을 하면 또 며칠 등록 일수가 생기면 거의 4년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메이저리그 포스팅은 내년 내후년 2028년이 끝나면 포스팅이 가능해졌는데 아주 만약에 뭐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나갈 수 없지만 WBC는 좀 다르니까 또 그죠? 그건 제재 징계에서 조금 그거 됐으니까 뭐 갈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뭐 이게 뭐 말들이 많고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가서 뭐 포인트까지 얻었다고 하면 조금 더 빨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1년이 그냥 다 밀리는 거예요. 그냥 좀 뭐 선수 입장에서 또 팬들 입장에서 너무 좀 속상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은데 구단은 일단 이제 정찬은 코치가 사의를 표명했죠. 왜냐? 선수가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 같이 하자고 권유했던 부분은 그게 맞죠. 그에 대한 뭐 본인이 되게 미안해하고 또 여론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압박도 좀 있고 본인이 이건 책임을 지겠다 해서 일단 사임을 했고 사표는 아마 처리될 겁니다. 뭐 지금 저 과정에 있는데 이미 처리됐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체크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었는데 처리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단가 내부 징계 절차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게 뭐 구단이 잘못을 인정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누구한테 뭐 징계를 주기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게 이제 구단의 입장인데 그렇지만 이제 선수들이 이제 훈련 과정이라든지 부상 선수의 재활 또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구단의 실책이죠. 코칭 스텝의 판단 미스 뭐 이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불운한 거죠. 불운한 건데 그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되면 다칠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설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운했지만은 뭔가 시스템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코치들도 집중해서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 이런 부분들 구단의 책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반복이 안 되게 돼야 되겠죠. 재발 방지책을 그냥 놔두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매뉴얼화 시켜야 됩니다. 시스템화 시켜야 되고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죠?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또 키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주승우 선수가 토미존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일요일이죠. 어제 이제 경기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불편하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에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른쪽 팔꿈치 인대 손상. 키움의 마무리입니다. 주승우 선수. 그러니까 성균관대 있을 때 제가 어릴 때 이 선수가 지명을 못 받았어요. 지명 안 되고 성균관대 입단해서 아주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였는데 대학 입학을 한 다음에 공이 굉장히 빨라져서 스카우트들한테 딱 눈도장을 바로 찍었는데 토미존 수술을 8월 22일 날 뭐 세정 스포츠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한다 그럽니다. 재활 포함을 해서 1년.
근데 공교롭게 조금 보시면 주승우 선수가 공교롭게 3연투를 하고 이틀 쉬고 나온 뒤에 팔꿈치 통증. 8월 7일 키움이 NC에 13대 12로 이겨요. 8월 7일. 그때에 8월 5일, 6일 1이닝씩을 던지고 8월 7일에 주승우 선수가 3연투를 하는데 이날 1이닝을 던졌는데 6타자를 상대했고 4사구를 3개를 줬고 공을 무려 34개를 던집니다. 많이 던졌어요. 많이 던졌어요. 뭐 그러니까 이틀을 쉬었어요. 이틀을 쉬고 올라왔는데 어제 이제 던지다가 좀 아팠죠. 시즌 첫 3연투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단정은 어렵죠. 뭐 좋은 영향이었겠습니까? 좋은 영향일 수가 없는 거죠. 투구수가 좀 너무 많았다고 좀 보여줬고 3연투 할 땐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던졌다. 3연투인데 이렇게 34개씩이나 하여튼 빨리 쾌유해서 돌아와서 멋진 모습도 보여주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김도영 선수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도영 선수 이야기 수비 동작에서 두 번째 공을 잡는 동작에서 생겼어요. 그때 경기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갑자기 딱 잡는 그죠? 그러니까 올해 3번 다칩니다. 햄스트링을 왼쪽, 오른쪽, 왼쪽. 이번에 왼쪽인데 처음에 다쳤던 그 왼쪽하고는 부위는 조금 다르지만 여하튼 햄스트링. 처음에 왼쪽은 벌써 뭐 한 5개월 전에 다쳤죠. 이번에 이제 오른쪽 다치고 낫고 다시 오는데 또 왼쪽이니까 이제 빨리 올렸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저 2달 정도 보통 선수들 5주 6주인데 2달 천천히 더블 체크하면서 올렸어요. 김도영 선수는 뭐 거의 검사만 뭐 재검사 뭐 하고 또 체킹하고 한 게 뭐 10번 넘게 다른 선수들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게 맞아요. 구단도 뭐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까? 리그의 가장 중요한 선수고 또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경을 썼는데 굉장히 조금 드문 케이스예요. 지금 지정병원하고 여러 군데에 뭔가 좀 특별한 자문을 좀 받는 과정에 있어요. 치료 과정에서도 외부 자원 외부 자문도 조금 받고 외부 치료도 사실은 좀 받았거든요. 좀 하여튼 이제 돌아오는 거는 진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완벽하게 뭔가 진짜 만들고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좀 많이 복잡한 게 김도영 선수가 유연성이 그럼 좀 떨어지는가? 이제 구단에서 유연성하고 근력 테스트를 하잖아요. 유연성이 또 좋네? 몸이 그냥 딱딱하거나 타이트하고 그렇진 않아요. 유연성도 굉장히 팀 내에서도 상급이라 그럽니다. 햄스트링은 이제 근육이 계속 조금 쌓이면 좋은 근력이 만들어지고 근육질이 좀 좋아진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김도영 선수의 근육 질이라든지 뭔가 근육의 뭐 생김새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너무 자주 다쳐요. 이건 진짜 너무 좀 심각한데 근육의 밸런스 문제 등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이제 복합적으로 좀 들여다본다 그럽니다. 장기적으로 팀이 좀 들여다볼 건데 햄스트링 고질 뭐 젊으니까 햄스트링 고질 이거 뭐 고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 그까지 가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건 아니고 보통은 햄스트링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육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조금 좁아지고 또 유연성이 조금 다운되는 상황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김도영 선수는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냥 뭐 언제 올 수 있느냐 가을 야구는 올 수 있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3주 후에 MRI를 지금 찍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선수를 데려와서 바로 무리시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뭐 바로 뭐 괜찮아 이러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아니란 말입니다. 11월에 우리가 이제 일본화 평가전 당연히 어렵겠죠. 뭐 불가능한 거고 KBO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년 3월 WBC도 기아 구단 입장에서도 그까지 생각할 그럴 겨를이 없다. 이제 뭐 운동 플레이라든지 모든 걸 새로 완전히 다 짜야 된다. 본인 마음이 제일 아플 거다. 굉장히 뭐 내려갈 때도 뭐 마음이 진짜 뭐 오죽했겠습니까? 완벽하다고 올라왔는데 기대도 잔뜩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했는데 제일 속상하겠죠. 본인이 제일 속상할 거고 진짜 뭐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일단 KBO 입장은 김도영 선수는 이제 부상이 있으니까 국가대표 이번에 이제 11월 평가전 내년 3월에 WBC 조금 뽑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더라고요. 부상에서 바로 재활해도 좀 뽑는 거 어렵다. 지명 타자로 활용하는 거 그건 진짜 뭐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것도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건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KBO가 진짜 안타깝게 좀 생각했던 게 올해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오면 이제 왔었잖아요. 복귀를 오래 기다렸는데 복귀가 왔었지 않습니까? 안현민 선수하고
김도영 선수가 같이 쌍포로 날아다니니까 젊은 선수들이 진짜 대박으로 그냥 쫙 그 3, 4월 월간 MVP 폰세 선수, 5월 최용우 선수, 6월 감보아 선수, 7월 이번에 안현민 선수가 MVP가 됐습니다. 월간 MVP가. 안현민 선수가 이제 올해 우리가 관중이 한 1200만. 안현민 선수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수 진짜 어마어마해. 이게 정확해. 눈이 정확해. 일단 맞으면 겁나 멀리 가. 그러니까 투수들이 안 되니까 막 피해 다니고 볼넷도 많이 고르고. 야, 이런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가 하나 나왔는데 김도영 선수와 같이 이렇게 둘이 펄펄 날아다녔다. KBO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진짜 야구 인기가 더 정점을 한번 더 찍는 것 아닌가 기대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98년도에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세미소사, 맥과이어 막 그때 뭐 쌍포, 그죠? 홈런 경쟁하듯이 이 젊은 선수들이 또 하면 리그에 활력되고 팀도 뭐 당연히 좋고 팬들 당연히 좋고 또 대표팀에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금 굉장히 좀 아쉽다. 굉장히 아쉽고 안현민 선수는 여러 타팀 이야기입니다. 타팀 관계자들도 이야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팬덤이 더 강한 팀에서 만약에 속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더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막 이 선수에 대한 이슈가 핫 이슈가 더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이미 핫 이슈고 뜨거운 플레이어입니다. 핫 플레이어예요. 핫 플레이어인데 팬덤 그랬다면 더 회자가 더 됐겠죠. 그런 거 좀 있죠. 기아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외국인 타자 위즈덤 선수 교체는 좀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제 4일 남았는데 그죠? 4일 남았는데 김도영 선수가 이제 부상되면서 현실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위즈덤 선수가 3루로 갔는데 위즈덤 선수의 교체 여부는 기아가 뭐 꽤 알아봤어요. 매우 열심히 좀 여러 수를 체크했는데 지금 이제 있는 위즈덤 선수보다 나은 선수를 데려와야 됐는데 쉽지가 않고 위즈덤 선수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매우 열심히 체크를 해봤죠. 기아가 사실은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체크를 해봤고 선수풀만 보면 내야수보다는 외야수가 조금 더 많죠. 뭐 일단 장타력이 있고 공격력이 있어요. 우리 리그에서는 수비 용병 외인보다도 공격 있어야 되거든요. 공격력이 있는 야수는 외야가 더 많으니까 기아가 외야 쪽으로도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타구단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더라고요. 기아. 그런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노력을 진짜 많이 했다.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체킹을 했던 선수들하고 이게 좀 안 된 것도 있겠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잘 안 되고 또 김도영 선수 부상으로 여러 메커니즘으로 볼 때 이제 교체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네, 위즈덤 선수가 타율이 좀 낮습니다. 헛스윙률이 좀 높아요. 근데 장타력은 아직은 좀 살아 있고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선수가 시장에 좀 없다. 여러 지금 온라인에 오르내리는 선수보다는 기아가 더 높은 선수급을 체킹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타팀 스카우트 담당자 얘기는 이겁니다. 위즈덤 이제 홈런을 치지 않냐? 홈런 치잖아. 그리고 새로 외국인을 데려오면 적응하는데 시간 또 걸리고 웨이브 계약을 하면 웨이브하고 계약하고 그러면 시간 쭉쭉쭉쭉 가버린다. 타자는 또 적응도 좀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거다 기아가. 이제 만에 하나 요거는 이제 또 이게 8월 15일이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입니다. 이때까지 교체를 하지 않으면 이 교체가 된 선수는 가을 야구에 뛸 수가 없어요. 교체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 그죠? 계약서랑 취업 비자 사본을 딱 발급받아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인증이 떨어지고 그걸 들고 취업 비자를 받으러 가거든.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받아와야지. 요거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서 KBO에 딱 이렇게 제출해야지 8월 15일까지 해야지 이 선수는 가을 야구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체는 됩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에는 뛸 수 없어요. 그러면 기아의 목표가 5강이냐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만에 하나 좀 5강 가을 야구보다도 일단 5강 가는 게 먼저 목표다. 일단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전 낮다고 봅니다. 그건 좀 낮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제 위즈덤 선수가 지금 홈런을 못 치고 아예 최악인가 그렇진 않죠. 부상이었으면 무조건 바꿨죠. 부상이 아니고 부진일 때 제일 고민이 되는데 이 팬덤 중계에 대한 팬들의 평가가 좋더라고요. 잘해야죠. 팬덤 중계도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데 TV가 나름 준비를 많이 해서 이 좋은 분들이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번에 제가 숙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이제 보셨는데
티빙이 원래 계획은 정규 시즌만 운영하는 건데 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포트 시즌까지 운영을 조금 연장을 했다 그래요.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번 주 이제 라인업도 이번 주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또 숙제 한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팬덤은 팀별 유명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참여형 콘텐츠거든요. 이번 주말에 이제 총 3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1대1 구도 그러니까 각 팀 이게 2명이 같이 나와서 한 방송 또는 방송을 따로따로 그룹 중에 2가지인데 이번 주말에는 16일에 토요일 날은 하나 NC전은 하나 찐팬 이제 매직박님하고 NC팬의 마산 출신 코미디언 김동아님이 같이 또 이렇게 또 기아 두산은 기아는 이제 코미디언 박승광님이 기아 팬으로 또 두산 팬은 하여튼 지금 두산 쪽은 아직 미정인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정할 겁니다. 그리고 17일 일요일은 그죠? 삼성 롯데는 삼성 쪽에 이제 중계 방송은 이제 백만 유튜브 릴카님 또 가수 우디님 이 KT 이 김상수 선수 친동생입니다. 또 삼성에 있었으니까 롯데 쪽 중계 방송 이제 유튜브 꽃겨울님 스위스로의 김영우님 이 롯데 이제 찐팬이시더라고요. 요렇게 같이 또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서 준비를 다 합니다. 하여튼 뭐 시청자 반응 보니까 골고루 편성이 되니까 야 그래도 고맙다. 또 이제 해설이 우리 마음처럼 좀 재밌더라 이런 것도 좀 있고 채팅이 생각보다 클린하던데 왜냐 우리끼리만 모이니까 싸울 일이 없네. 열이 안 받으니까 채팅 깨끔. 하여튼 직관을 선호하지만 요즘 덥다. 티켓 구하기도 좀 힘든데 보는데 재밌더라. 팬덤 중계에 뭔가 좀 팬들끼리 좀 뭉쳐 보시면 좀 여러 가지 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우리 팀 우세할 때 이제 응원가도 막 좀 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중계보다 보는 재미도 좀 있고 뭐 등등 좋습니다. 한번 이번 주말 KBO 리그는 좀 팬덤 중계 한번 좀 즐겨 보시면 좋겠고 롯데 벨라스케즈 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제가 이제 데이비슨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체할 것 같다 롯데가 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실은 100%는 되지 않았고 막 체킹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벨라스케즈 선수를 데려왔어요. 사실 이 선수가 이제 토미존 수술을 하고 재활 시즌이지만 지금 최근에 계속 이닝 수를 끌어올려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구속까지도 또 올라옵니다. 약간 우상향되고 있는 선수를 데려왔어요. 뭐 메이저리그에 뭐 경력이 화려하죠. 이 정도면 그냥 화려한 겁니다. 마이너 경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그런 조건에서 이 선수가 던져왔어요. 벨라스케즈 같은 이 정도 급의 선수는 타이밍이 딱 맞으니까 데려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찾는다고 그냥 막 이 정도 선수가 있었으면 뭐 다들 눈독을 들였겠죠. 근데 어떻게 딱 맞았어요. 맞아서 데려왔고 하여튼 급은 높지만 급보다도 와서 잘해야 된다. 와서 잘해야 된다. 뭐 지금 롯데 마운드는 뭐 어찌됐든 활기는 있잖아요. 어찌됐든 활기는 있어. 활기는 있는데 간부아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 하나가 와이스 선수가 올해 갑자기 좀 잘해졌던 이유가 와이스 선수가 폰세 선수 영향도 조금 있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왜냐하면 폰세 선수를 보면서 서로 같이 자극받아가지고 좀 잘 되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 간부아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 벨라스케즈 선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와서 바로 잘했잖아요. 간부아 선수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벨라스케즈 선수 또 이제 그 다음 날 이민석 선수 이렇게 좀 롯데 선발 로테이션이 돌아갈 거고 일요일 날 이제 불펜 피칭을 했는데 이제 뭐 불펜 피칭은 이렇게 뭔가 경험이 단단하고 자기 입지가 분명한 선수는 뭐 불펜 피칭 거기에서 뭐 전력 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 페이스대로 쭉 이렇게 페이스 맞춰서 쭉 가는 거죠. 롯데가 여러 후보군을 좀 봤습니다. 그 박준혁 단장이 국제 담당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리스트업된 선수들도 꽤 있고 근데 벨라스케즈 선수만 본 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사실은 그 앞에 이제 체킹을 하고 롯데가 달려들고 이게 데려오려고 했는데 안 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벨라스케즈 선수만큼이나 좋았던 평가했던 그런 좋은 선수들도 있었어요. 다 안 됐죠. 계약이 안 됐죠. 뭐 메이저 간 선수도 있기도 하고 안 됐습니다. LG는 2명을 LG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톨 허스트 선수가 와가지고 이제 던질 건데 사실 LG는 뭐 치리노 선수에 대한 그것도 뭐 고민이 컸었어요. 2명 바꿀까 하다가 뭐 선수도 없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치리노 선수는 와서 잘해주기로도 기대했는데 와서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이 없는 거야.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사실 롯데가요. 참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번에 데이비슨 선수가 10승 했잖아요. 10승 했잖아. 10승. 여하튼 3점대 평균 자책점에 10승 했잖아. 마지막 경기 10승하고 눈물 흘리고. 기아 구단의 관계자도 아니 우리하고 할 때 왜 이렇게 잘하고 가고 말이야. 옛날 같으면 벨라스케즈 같은 선수, 그러니까 데이비스 선수 안 바꿨겠죠. 아니 뭐 못 바꿨을 수도 있고 못 바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은 구단이 특히 뭐 박준혁 단장도 그렇고 프런트도 굉장히 좀 큰 리스크를 안고 진짜 도박을 한번 건 겁니다.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리스크를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 벽을 넘을 수는 없거든요. 안주한다 그러면 요만큼은 되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단장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이번 결정을 통해서 롯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었겠죠. 그건 뭐냐면 이제 구단이나 그죠? 감독, 선수단이나 프런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다른 롯데 내 구성원들이 그죠? 구단, 단장, 감독이 움직이는 걸 선수단이 다 보고 다른 롯데 내 구성원들이 보는 거죠. 롯데가 여기서 안주 안 하려고 하는구나. 사실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3위를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최선을 다해갖고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3위라도 할 거예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가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3위 지켜야 되겠어 하면 3위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아등바등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뭐 3위를 할 수도 있고 2위를 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그널을 이번에 좀 줬다고 봅니다. 뭐 팬들에게도 롯데가 더 나아갈 거다. 뭐 최근에 뭐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뭐 방망이가 엉망입니다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던졌어요. 승부수를 던졌어요.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제 한 달 반, 2달 정도 던질 건데 딱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벨라스케즈 선수는 그 정도 역량이 있는 선수를 데려왔어요. 진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장하고 프런트가 이번 외인 교체 리스크 있는 선택임을 알고 선택을 했어요. 좀 절박감, 위기의식으로 한번 우리가 더 도약을 하자. 요거죠. 롯데가 지금 생각하는 게. 기존 옛날에 롯데는 조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지 강했어요. 그렇지만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롯데의 선택이 하여튼 더 나아지려는 그런 발버둥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롯데가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 팀입니다. 옛날부터 좀 그랬어요. 롯데는 이렇게 뭔가 새롭게 이렇게 한 2, 3년 하다가도 장기 비전을 했다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람들도 다 날려보내. 그럼 사장, 단장, 감독 다 바뀌고 나면 또 다시 원위치. 했던 거 또 정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 길이 됐든 저 길이 됐든 끝까지 가본 적이 드물어요. 롯데가 조금 그런 게 드뭅니다. 지금은 좀 장기 비전으로 뭔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롯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롯데 방망이가 지금 팀 타율은 롯데가 아직도 1위입니다. 2할 7푼 4리로 전체 1위입니다. LG가 2할 7푼 1리, 그다음에 삼성이 268, 하나가 261. 하나가 팀 타율이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같은 기간에 8월에 팀 타율은 롯데가 꼴찌입니다. 팀 타율이 8월 8경기에서 0.204, 2할 4리. 9위가 삼성 0.234, 2할 3푼 4리. 기아가 8위 0.249, 2할 4푼 9리. 1위가 NC입니다. NC가 8월에는 2할 9푼 6리. LG가 2할 8푼 1리. 롯데가 방망이가 꼴찌예요. 지금 뭐 1점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롯데 팬들께서 도대체 특타는 하냐, 훈련을 하냐, 뭐 기계 샀다며, 피칭 머신 좋은 거 샀다며, 그래픽도 나오고, 그거 왜 훈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엄청 많이 야단도 치시고. 롯데 특타도 한답니다. 뭐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지금 롯데 방망이가 좀 집단 슬럼프예요. 돌아가면서 한 건씩을 다 해줬던 이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한 건씩 해줬던 팀이 최근에는 동방 그냥 와르르 이렇게 페이스가 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뭐 타격 코치는 지금 뭐 하냐. 근데
코칭 스태프 변동은 없고요. 하여튼 지금 뭐 사이클이 좀 있죠. 그 사이클 우리 팬들께서 사이클을 제일 싫어해. 이게 사이클이 이런 사이클이 뭐이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맨날 이리 내려가고 내려간 것 같으면 더 내려가고 뭐 이래. 맨날 그냥 뭐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야 되는데 주식하고 똑같아. 오를 때 한 번 오르고 계속 내리고 막. 예? 코인도 10일 내리다가 한 번 딱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그런데 팬들께서 싫어하시지만 하여튼 롯데에 좀 지금 8월 들어서 이 방망이는 조금 심각하다.